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증시, 비트코인 나쁠 거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힘든 몇 개월 그것만 열심히 잘 버티시면은 내년부터는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이해되셨죠? 자, 네타냐후 하마스 부셔버릴 것, 이란, 이스라엘 공동묘지 될 것. 아주 서로 살벌한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뒤집어지게 살벌한데 네타냐후 바이든의 이스라엘 연대 방문 요청.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한테 우리 좀 와라. 이건 좀 이례적이긴 하죠. 직접 좀 와라. 이스라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바이든 입장에서는 가자지구 점령을 하는 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바이든이 이제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이스라엘 너네 가자지구 점령하면 큰 실수 될 거야. 그리고 하마스 배후에는 이란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이란 아닐걸? 확실한 자료가 없잖아. 뭐 이란이 그 하마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헤즈볼라라던가 얘네들 자금대 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번에 배후에는 이란이 있는 거 정확한 증거가 없어. 말을 싹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너네 가자지구 점령하면 안 돼. 큰 실수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거랑 트럼프 정부랑 원하는 거랑 러시아가 원하는 거랑 그리고 거기다 우크라이나까지 또 끼죠. 국제정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엮어서. 자, 28 전쟁에 등골 휘는 미국, 최대 승리자는 중국과 러시아.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그 바이든 정부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그 미국의 중동 정책, 사우디한테도 잘했다가 이란한테도 잘했다가 누구 하나 이렇게 딱 잡아놓고 누구를 뭐 배척하고 이런 정책이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는 이런 중동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가 뭐를 했냐면은 피벗투 아시아라고 중동에서 아시아로 외교 정책 초점을 중동에서 포커스를 아시아로 맞춘 겁니다. 아시아로 왜 맞췄을까? 포커스를. 중동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겼어. 작년 2월 달에 바이든이 하는 얘기 기억하시나요? 신기하게도 미국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떻게 침공할지까지 다 알아. 날짜까지. 물론 이제 정확하게 날짜는 못 맞췄지만 대충 비슷하게 맞췄죠. 바이든이 그 기사 보시면은 그 침공하기 며칠 전에 며칠 전도 아니야. 한 달 전이었나? 며칠 날 어떻게 할 거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나고 이렇게 침공할 거다. 다들 안 믿었죠. 바이든 하는 얘기. 근데 진짜 공습을 했습니다. 침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야 바이든 너 작년에는 그렇게 정보력으로 해가지고 잘해놓고 이번 중동 정쟁 기습 공격은 왜 못 막았냐. 중동에서 너네 미국이 영향력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힘을 실어준 게 뭐냐면 트럼프 때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었죠. 엄밀히 따지면 철수시킨 거보다도 철수를 시키자, 철군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도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기랑 방법을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그 공항에서 18명이 무고한 희생을 합니다. 사망을 해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도 탈출을 못했고 그 당시에 바이든 지지율이 미친 듯이 밑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댓글로 어떤 분이 그 트럼프가 그 자기 이젠 재임 시절 때 중동을 다 미군 철수시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욕을 먹을 거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아니죠. 트럼프 때 미군을 철수시키는 거를
결정하기는 했지만 상세하게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행정부가 결정하는 거는 바이든 때 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책임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바이든이 책임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이든 너가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니야. 너가 만약에 미군 철수 안 시켰으면 이번 공습도 막지 않았을까? 정보력이 다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지금 공습이 터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다시 한번 복습 겸 미국, 이스라엘과 사우디 서로 국교를 국교는 이제 사우디랑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랑 사우디의 사이가 안 좋아. 너네 친하게 지내.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통해서 중동 전 지역을 통솔하고 싶을 거야. 그러려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서로 좋게 지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나 에너지도 이제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사우디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우리 사이좋게 맺을게. 국교 맺을게. 대신에 우리 방위조약 체결해줘. 지금 이란이 저렇게 드론 기술 뒤집어지는데 언제든지 우리 공격하려고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데 우리 도와줘. 오케이, 도와줄게. 그리고 이것도 하나 해줘. 사우디가 미국한테 원한 게 뭐냐면 핵 개발, 우라늄. 우리 핵 만들 수 있게 용인해줘. 미국이 오케이. 대신 사우디는 뭘 해줘요? 내년 연초부터 증산해줄게. 그럼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증산해줘. 오케이. 휘발유 가격 떨어지고 우리 경제 안정화되면 내년에 대선 연임 확률이 있겠다. 표심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딜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쳤어요? 사우디의 같은 순위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누구 돈으로? 이란 돈으로. 이해되셨나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한테 60억 달러 내줬어. 준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핵 합의 이런 얘기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원유 수출도 해주고 제재를 조금 풀어줬어.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야, 사우디 이렇게 해도 너네 좀 만족하겠지? 만족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이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우디가 핵을 가지면은 누가 가장 벌벌 떨고 무서워할까? 누가 가장 힘이 들까? 사우디가 핵이 생기면 누구부터 겨눌까? 당연히 종파 싸움, 몇백 년 전쟁. 이란이겠죠. 이란에 겨누겠죠. 그럼 이란 입장에서 60억 달러 이거 오케이, 못 받아도 돼. 원유 수출 안 해도 돼. 사우디 핵은 안 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파가 다른 하마스한테 돈 쥐어주고 쏴라. 헤즈볼라 지원해줄게. 헤즈볼라 원래 이제 같은 파니까 원래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이란 참전, 레바논 참전, 국제유가 폭등, 미국 경제 쭉 바닥. 그러면 내년 대선 재임 안 돼, 연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모전단을 어떻게 돼요? 2대를 보내버렸죠. 한 대 딱 보냈을 때는 야, 너네 어떻게 보면 좀 기선제압용, 너네 중동 국가들 참전하지 마. 근데 한 대를 더 보냈다는 건 진짜 마침표를 찍겠다는 겁니다. 기선제압용이 아니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웃고 있는 자와 울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 어떤 국가일까? 이 두 국가. 자, 웃고 있는 국가, 울고 있는 국가. 지금 중동 정세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냐면 얘네 해당 주변 국가들이라던가 참전 국가들 아닌 주변 이런 동맹 국가들이 어떤 점을 가져가고 신뢰를 챙겨갔는지, 잃는 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우리가 파악을 해야 앞으로 어떻게 제스처를 취할지, 공격을 할지 확전을 할지 아니면 휴전을 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동전쟁 분석하려면 정치적인 거는 모르면 안 돼. 미국과 러시아, 미국,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러시아 푸틴. 너무 즐겁죠, 이 상황이. 너무 즐겁습니다. 자, 전쟁이 딱 터졌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천연가스 가격 어떻게 됐죠, 지금? 천연가스 가격 미친 듯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어떻게 됐죠?
미친 듯이 급등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아. 지금 한박 웃음을 짓고 있어. 자, 그러면 울고 있는 국가가 있어. 누굴까? 우크라이나가 되겠죠. 자, 왜 우크라이나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작은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월가, 언론, 미디어, 정치 뒤집어지게 자금을 대고 있는 국가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다. 그럼 지금 이번에 미국 민주당과 그 공화당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서로 결렬이 되면서 임시 예산은 11월 17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월 달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협의 못하면 셧다운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지원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우크라이나 지원해줘야 돼.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너는 재정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돼. 돈 많이 풀면은 우리 내년 대선에서 불리해져. 그리고 우크라이나 굳이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예산안이 불발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볼게요. 이번에 중동전쟁 터졌죠. 이스라엘 딱 터지고 나서 기존에는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줄 요것만 싸우면 됐는데 이스라엘까지 이제 지원해줘야 되네? 그럼 지금 가장 불안한 게 누구냐면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나토 막 협의한 데 가가지고 막 마이크 들고 우리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 폴란드라던가 이런 국가들이 식량이라던가 무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1년 반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도 이제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막 이제 똥줄이 타는 거지. 야, 이거 무기 끊는 거 아니야? 식량 끊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인 부분이랑 지금 계속해서 의견이 나누는 부분이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해주냐, 이스라엘을 더 지원해주냐, 요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그 뭐를 요구를 했냐면은 야, 우리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주는 거 너네 불발났잖아. 근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이스라엘 지원을 빨리 해주고 싶어해. 자, 공화당은 이스라엘 그 지원금을 빨리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 공화당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공화당이 이스라엘 지원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재촉하는 이유. 선거자금, 잔자님, 그렇죠. 유대인.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려면 선거자금 밀어주는 애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빨리 도와줘야겠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성향이 짙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잘해줘야지, 지원해줘야지. 공화당 입장에서 계속 물고 늘어져. 민주당은 파가 갈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좀 강경파, 이쪽 보수 쪽, 이쪽에서 이스라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좀 갈라서기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얘네, 좀, 팔레스타인들한테 하는 것도 좀 너무 가혹하고, 독재 정치 아니야? 총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갈리고 있고, 바이든도 지금 어떤 태세냐면은 너네 만약에 이스라엘 참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자지구 점령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룰 수도 있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우크라이나랑 이번에 이스라엘 지원하는 거랑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하자. 근데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지. 이스라엘만 해줘야지 지금 우크라이나가 중요하냐?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랑 젤렌스키를 챙기는 이유가 또 뭐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어떤 인물이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럼 쉽게 말해서 민주당은 우크라이나계 젤렌스키 유대인을 더 도와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공화당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좀 더 도와주고 싶은 거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러시아는 웃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웃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 국제유가 올라가. 그래도 또 한 가지. 뭐가 좋을까? 한 가지. 러우 전쟁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 그리고
다른 국가들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러우 전쟁에 있어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가?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랑 내년에 휴전 협상에 들어가거나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러시아 쪽에 좀 유리한 협상안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내년도 증시나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내년도 증시나 비트코인 나쁠 이유 있나요? 나쁠 이유 없습니다. 크게 나쁠 이유 없어요. 내년에 만약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됐다? 물론 중동 전쟁이 그때까지 간다고 하면은 살짝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좀 적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천연가스 가격이라던가 알루미늄, 철, 에너지, 원자재 얘네들 가격이 좀 잡힐 수 있어요. 국제유가도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연준이라던가 우리 시장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좋아지겠죠. 우리가 금리를 꼭 인하해야지만 뭐 유동성이 들어와서 우리 주식을 띄워주고 비트코인을 띄워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되게 짧은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이에요. 지금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을 하는데 어디서 계속 돈이 자꾸 새어나와? 어디서 돈이 이렇게 새어나올까? 어디서? 얼마 전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나왔어. 어떻게 이렇게 2배 이상 나올 수 있었을까? 재무부. 그렇죠. 정부에서 재정 공급이 들어간 겁니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주고 고용지표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이든 정부가 지금 돈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금리 인하, 물론 금리 인하가 기반이 갖춰져야 스탠바이가 딱 돼야지 우리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상승할 수 있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지만 금리 인하가 굳이 아니어도 재정에서 재정 공급을 통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 전쟁이 이제 휴전이 하던가 아니면 전쟁이 종료돼.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돈다발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국가들은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례 회의라던가 이제 하원 의회에서 더 많은 돈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공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동성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앞으로 뭐 이번 연말이 힘들고 뭐 내년 상반기가 힘들고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전체적인 뷰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나쁠 건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 금리 인하만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럴 때는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휴전 협상 들어간다, 전쟁 종료된다, 그렇게 되면 증시나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끼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중동 전쟁이 어디까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지, 중동 전쟁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정치권까지 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중동 전쟁을 딱 보고 나서 미국 정치라던가 아니면 유럽의 이제 국가 정세라던가 국제 정세를 모르면 이해하고 분석을 할 수가 없어.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바이든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증시, 비트코인 나쁠 거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힘든 몇 개월 그것만 열심히 잘 버티시면은 내년부터는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이해되셨죠? Hey, I got a confession.